땀 좀 식히셨습니까?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무더위에 많이 쓰셨고요. 일과치에 강의 나오신다고 무척 바쁘실 텐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선동에 지금 24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경고등학교를 27년 동안 축구를 했고요. 정이 무척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남은 생애를 끝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배경고등학교에서 처음에 그 학교가 세워질 때에 들어가서 22년 근무를 했고 지난해에 명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학교에 들어갈 때는 독일어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독일어 하는 학생들이 없어져갖고 영어로 옮겨서 16년 정도를 영어 수업을 했습니다. 평생 영어하고 독일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글을 쓰는 연습도 좀 하고 번역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 3년 땡겨서 명예퇴직을 한 이유는 그동안에 공부한 거를 좀 책으로 좀 내고 싶어서 좀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한 90%가 다 반대를 했어요.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나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서 뭐 이제는 그만둘 때 된 것 같고요. 학교 생활이 예전만큼 재미가 없었어요. 애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하고 애들하고 노는 재미인데 그런 게 없어졌고 그런데 저만의 즐거움을 향해서 새로운 길을 좀 들어섰습니다. 또 수업 이어나가기 전에요. 지난번 1차 때 수업하셨던 김문학 선생님이 이 기류의 문학을 이제 수업을 가지고 오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울렁증이 좀 있어요. 애들은 괜찮은데요. 처음에 애들 수업할 때는 특히 여학생반들 하실 때는 천장 보고 수업했습니다. 애들도 못 보고 얼굴 빨개지고 뭐라고 질문을 하고 그런데 여전히 아직 울렁증이 있어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할 때는. 이게 목소리가 떨리거나 침이 말거나 그럴 때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지만 여름 내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김은하 선생님 잠깐만 보시고요. 인사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네, 안녕하세요. 신도 한계가 1000만이 넘었다죠? 그 제목 때문에 이렇게들 많이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기레이 문학은 1차, 2차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텐데 1차는 제가 했고요. 그래서 다산, 정리하도록 했고 10회씩 그리고 선생님께서 시나리오 이렇게 이제 기레이 문학에서 올해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글을 좋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뵀던 분들 한가운데 분들도 계시네요. 계속 공부해서 들으시는 분도 계셨고요.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제 거를 또 재미있게 나중에 가산이 궁금하시면 여쭤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깍두기입니다. 30년 플러스. 제 시간에 깍두기는 선생님이셨고요. 하셨는데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만 아는데 우리의 신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요즘에는 또 생명보다 죽음이라니까 전 더 관심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재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휴식 시간에 잠깐 적어놓을게요. 인문학 여행에 대한 글을 모집을 하는데 제가 늦게 봤어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까지인가? 이번 주말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적어놓을 테니까 지난번에 수업하신 분들도 저희가 마지막에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걸 살짝 고치시면은 더 후감이 아니고요. 어떤 수기나 수필을 넣으는 건데 제가 나중에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부는요, 제 소개 한 5분,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번 동안 무슨 수업을 다룰 건지를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우리는 사실은 중요해요. 다 아시겠지만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2부에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래도 이제 10번 정도, 100분짜리를 10번 하려고 이제 모이시는데, 서로 이름과 얼굴 정도는 아시고 지내십사 하고 자기소개 조금만 1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나가는데 참고 삼고자 하는 건데요. 신화라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혹은 또 뭐 쉬운 얘기로는 영화를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그래서 특히 아시아 신화에 대해서, 우리 신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 등등에 대해서 짧게 멘트를 해주시면 제가 기억을 해놨다가 수업을 해나가는데 진도를 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번에 고려해야 될 게 템포를 좀 늦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좋은 게 고3 학생들 진도 나가듯이 책 한 권 다 띄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을 테니까 템포를 좀 천천히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고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여름에 좀 피곤하시거나 그러면 졸릴 텐데요. 뒤에 가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세요. 허리도 좀 피시고 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수업이 후반부에는 토론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토론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토론을 해보도록 좀 하겠는데, 특히 이제 전반부에는 뭐 특히 3분의 1 정도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신화를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신화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고 그럴 수가 있을 테니까. 이 교재를 위해서 이제 신동원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드렸어요. 저는 몰랐던 분인데, 건대 계신 분인데, 우리나라 신화 그러면은 세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건국되어 계신 분인데, 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재를 몰랐으면 좋겠으니까 여러 번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나온 거는 절판이 됐고, 아주 무지무지한 좋은 반향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신화를 한 800페이지 정도 되게 묶어놨는데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이제 있는데, 이 책이 그래도 가격도 그렇고,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래도 택했고요. 우리 신화는 죽음의 문제를 주로 다뤄요. 근데 이 책에도 죽음의 문제가 아닌 듯 들어있지만, 그리고 모든 신화에는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키워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음의 문제를 주로 이제 다룰 건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2부 정도는 좀 빼려고 합니다. 책에서 보시면 3부가 되는군요. 이 땅에 나라들이 생겨난 사연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시간을 좀 아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 전 세계에서 신화 중에서 죽음에 관련된 문제는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뤄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미난 부분들을 많이 골라봤습니다. 어느 쪽이냐면은 저 극동아시아 쪽에 중국하고 일본, 그 다음에 저 시베리아 쪽에 좋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곰 신화. 그 다음에 저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면은 길가메시 신화가 있습니다. 길가메시하고 이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북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 중미,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하고 일본 쪽에, 일본 할 건 아니고요. 일본 위쪽에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아이누 민족이라고.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이 거의 없고요. 영어 책이 지금 하나 있는데 제가 입수한 지가 한 1년 됐고요. 틈틈이 보면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말로 옮기고 있습니다. 책을 아마 또 한 권 낸다면 그 책이 3번째 저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매력적이어서 꼭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름에 좀 무리를 좀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신화하고 전 세계 신화를 갖다가 특히 아시아 신화를 구분해 가서 비교해보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것만 아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외에 다른 것만 아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알아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7번째 정도까지 혹은 6번째 정도까지는 우리 신화를 다룰 겁니다. 요거 하루 한 챕터 정도씩 여기 있는 거 1부부터 시작해서 그냥 천천히 하나 정도씩 나갈 거고요. 어쩌면 5번 정도에, 그러니까 3부를 빼고 7부까지 5번 정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좀 서두르구나 싶으면 뒷부분에 할 게 좀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거 뭐 하루 50분, 100분이면요 그렇게 건성건성 넘어가거나 그럴 손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뭘 하든 어려워요. 처음에 책 읽을 때, 그다음에 특히 이제 외국어로 된 말, 영화 이런 거 볼 때 처음에 좀 어렵고요. 이것도 그래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그래서 나중에 읽다 보면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얘가 여기 있었는데 절로 가 있고 막 머릿속에 헷갈리고 꿈속에 나타나면 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좋고요. 작년에 아시아 신화 공부할 때 그랬어요. 아주 처음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서 헷갈리게 했는데 처음부터 배부른가요? 이제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고 또 그 다 기억해야 될 필요 없잖아요. 잊어버리고 자기 것만 잘 간직하면 되니까 특히 처음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내용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죽음을 이렇게 다뤘구나. 이것만 알면 되죠. 그때요 뭐 거기 뭐 나오는 오늘이 그다음에 뭐 또 기막힌 이름들이 있어요. 뭐 있었더라. 토산 일레 땅 본투리.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 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 안에서 다루면서 비교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비교해 보면 좋은 것들. 잠깐만요. 신화 공부한 지는 한 10년 됐네요. 그러니까 문학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같이 휩쓸려서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 그 다음에 문학을 공부하는데 문학에 뭐 경계가 있나요? 독서하고 소설하고 시 쓰고 신화 읽고 글쓰기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가 재미없어지면 또 어르신들 앞에 제가 계신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사는 게 좀 재미없어지면 뭔가 다른 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고 사실은 마음속으로 많이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나왔고요. 작년에 한 권 냈고 올해 하나 이제 더 나옵니다. 9월 중순쯤에 독일 낭만주의라는 거 하고 독일의 질풍노라고 하는 건데 한 25년 정도 됐어요. 이걸 한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게 이 책이 지금 독일 낭만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질풍노도가 사실은 말만 무성하지 우리한테 제대로 소개된 책이 없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번역이 안 돼 있길래 작년에 명퇴하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한 권을 했고 올해 또 이제 올 여름에 여름 거쳐서 이 준비하고 그 책 번역하느라고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 독일 낭만주의라고 하는 게 신화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어요. 책이 되게 어려워요. 재미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저한테 주는 선물이고 이거 갖고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잘 안 팔려요. 그냥 오래오랜 시간 두고 필요로 한 사람한테 혹은 제가 이제 이 세상에 왔었던 흔적 정도로만 여겨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낭만주의에서도 제일 크게 다루는 문제가 이 죽음이에요. 사실은 상당히 철학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 번역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게 철학이어서 철학을 또 작년에 재작년부터 한 1년 동안 추진하는 것도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 번 안 빠지고 한 30번 가서 100번짜리 수업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또 낭만주의자들의 이제 대표자로 이제 노발리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푸른도시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서 다루는 게 죽음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는
제가 한 15살부터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됐던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를 사랑하셨는지 가만 내버려 두고 가지 않으셨어요. 저를 몇 년 동안 잡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너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놓고 가지 못하는 거랬다. 난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었는데, 신화에 대해서도 거기서 나오는구나 싶어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웠습니다. 아마 중간에 가다가 삐끗삐끗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좀 넓으신 아령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작년에 수업 들으셨던 분이 한 10분 정도 계세요. 그분들 중에 한 5분은 작년 수업에 이어서 우리끼리 지금 신화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한 5분가량.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작년 수업에서 다루지 못했던 거를 아시아 수업에서, 신화 수업에서, 신화 지금 그 스터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었던 책들, 앞으로 이제 그걸 좀 요약을 해서 책을 좀 계속 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서서인님이신데, 반장님을 좀 해달라고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 시작 인사하고요. 끝날 때 헤어지도 지역. 그 다음에 연령대를 보니까 70년대생이 한 거의 절반. 나머지 이제 50, 60, 70. 제가 딱 중간입니다. 제가 올해 딱 60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60대 중간에서 40대, 50대, 그다음에 70대, 80대 계신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고 수업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사실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한 한 이야기로 풀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질문할 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의할 시간, 그런 시간을 좀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실화 공부하시는 이제 스승님들하고 그 캐치프레이즈는 그랬어요. 제가 그 아시아 개간지를 통해서 등장을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아시아에 관련된 작품 소개하고 작가들하고 교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가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 거를 너무 모르고 살았고, 우리가 중요한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구미 쪽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를 봤기 때문에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든 게 있었다. 그 사실에 보니까, 신명문가에 보니까 소설도 신화도 뭐 역사도 보면 결코 주는 게 없는데 우리 주눅이 들게 만들어서, 나를 이제 주눅이 들게 만들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보니까. 네, 그래서 아시아의 눈으로 아시아를 보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제 그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아직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대로 끝났고요. 혹시 먼저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침이 자꾸 말합니다. 최근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하나 정도 시간 되시면 하나 반 정도 그냥 가볍게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해보세요. 우리 교재는요. 한 3개 정도씩인데 특히 뭐 이거를 벗어나서 1부 하다가 3부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차근차근 좀 읽어보시면 그냥 이야기거리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짧게 그림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것들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보거나, 이 신화가 살아남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또그 살아남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자꾸 재창조돼요. 지금 아셨다시피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신과 함께라고 하는 이 웹툰과 만화 하나도 그냥 그동안에 수십 년, 100년을 신화 연구하신 분들의 업적을 그냥 따돌릴 만큼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 보면은 좀 고맙지요. 신화를 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젊은 사람들이 또 그것도 내용도 이제 보셨겠지만 엄청나요. 특히 이제 저승편보다는 이 인연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내용면이나 어떤 그 테크닉 면이나 무슨 예술적인 면에서 어디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멋진 영화가 됐고 그래서 저는 울어버렸어요. 다 보고 나서. 좀 유별 났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자꾸 발전해요. 바뀌고. 고정된 게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비교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게 원본이 하나가 아니에요. 같은 경우는 수십 권도 되고, 또 그걸 살짝 나중에 소설가가 혹은 동화가 혹은 애니메이션 만드는 영화업자가 감독이 그걸 살짝 바꾼다 해서 잘못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얘기를 멘트를 달아주면 좋지요. 사실 이러한데 극적효과를 사는 것은 이거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더 좋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꾸 얘는 살아남아요. 그래서 진화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 이분도 그 원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뀐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첫 번째 저서에서 죽음의 문제를 뒤에다가 많이 다뤄놨어요. 저 혼자만 이걸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도움을 구하고 이런 책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가닥이 잘 안 잡혔는데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거 해도 되겠다 싶고 그래서 처음에 발견한 책 치고는 아주 좋은 책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도서관에 있더군요. 또 그 다음에 또 한 일은 이게 PPT 자료니까 이 책에는 그림은 이건 좀 있어요. 그죠? 만화도 있고. 두 번째 것이 이렇게 두꺼운 책에는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보기에 좀 딱딱한데 PPT의 장점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보는 거니까 좀 덜 지루하실 테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화 공부하면서 그림 찾으러 다녔어요. 책방마다 다녀갖고 애들 코너로 가갖고 동화, 애들 보는 신화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책도 많이 사고 그다음에 가서 몰래 사진도 찍어 오고 출판사까지 가서 또 연락해갖고 사진 좀 보내주세요 하고 제가 직접 찍기도 하고 사실은 조금 좀 바뀌었어요. 이거 제작하느라고 그래서 좀 미숙합니다. 아다시피 뭐 영어 책 하나 놓고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영어 해석해주는 사람이지 제가 이제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PPT 만들고 자료를 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미숙할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책은 오래됐어요. 이거는 오래됐고, 요거는 근래에 나왔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무시무시한데, 이 책은 아주 재밌게 그 만화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는 이걸로 시작을 하고, 이거는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지 싶어요. 요것만 좀 일단 가볍게 좀 들어가고, 뒷부분에 가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앞으로 10번 동안 할 건지를 들어가면 조금 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시간 나면 하든지 하기로 하고요. 아니면 요거는 다음 주에는요, 50분짜리 비디오물 하나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별건 아니고요. EBS에서 우리 신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쫙 소개시켜보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보는 게 아주 요약이 잘 돼 있고 그림도 예쁘고 해서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시간에 요걸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알고 사후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죽음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그죠? 그걸 신화와 민담 전설을 통해서 들어가는 책을 썼는데 6개 챕터로 나눴는데 죽음이 언제 왔냐, 누구한테 의해서 전해졌냐, 그 다음에 왜 영원하냐 등등 챕터로 나눠서 좋은데 처음에 이거 한 번 가지고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짧아요. 어떤 건 1페이지, 어떤 건 3페이지. 그래서 이거 갖고서 수업을 10번 해나가니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사이드로 그냥 처음에 그 죽음이 어떻게 우리한테 왔느냐 등등에 대해서 그냥
사이드로. 네, 넘어갈까요? 돈페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일본 사람인데 해본 거고요. 첫 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음이 죽음인데 죽음에 대해서 글씨가 좀 잘 안 나오죠. 난 무섭지 않아. 이렇게 바라보는 거 하고 행복하죠. 죽음은 죽었는데도 여기는 무섭고 또 사실 이 사람들도 여기는 표정이 좀 달라요. 신화는 되게 특히 우리 신화는 이쪽이 아주 상당히 강해요. 죽음하고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러잖아요. 죽음하고 놀고 죽음 가서 한번 혼내주고 오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승을 사는데 저승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아주 기발해요. 우리 그래서 이쪽을 바라보자는 쪽이에요. 이 사람은. 이건 제목은 제가 붙였는데 살면서 계속 이제 특히 40 넘어가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죠. 몸은 안 그런데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자꾸 나를 붙잡고 힘들게 만들고 이 두 가지가 몸과 마음의 문제는 사실은 엄청난 인류의 엄청난 숙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후세계를 이렇게 몇 가지로 요거보다 요거 한 두 배 정도 되는가 봐요. 요것만 제가 좀 따왔습니다. 그림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그림들에 대한 변형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책 보셨나요? 지금의 카탈로그. 그다음에 둘 다 뭐 얇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것부터 볼까요? 어느 것부터 봐도 상관없습니다. 다 밝아요. 제가 밝은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부터 볼까요? 이 사람이 먼저 죽어요. 와이프예요. 그래서 죽어서 지하로 쭉 내려갔어요. 그 나중에 남편이에요. 남편이 다른 둘을 파고 지하로 가서 만나요. 이자나기하고 이자만이 나중에 소개하는 간단하게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얽힌 얘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신화입니다. 또 유럽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신화가 있고요. 그렇죠? 죽은 황천에 간 남편이나 아내를 찾아갔다가 다 좋은데 후에서 나오다가 조건이 있었잖아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근데 안 뒤돌아보나요? 다 돌아보죠. 뒤를 하지 말면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만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아인마카 일본의 그 위에 있는 소수민족인데 슬픈 거는 이 문학이라든가 이 사고관이 기가 막힌데 소수민족이어서 이제 한 30년 지나면 지금 한 10,000명 정도 남아있을까 싶어요. 소수민족이어서 이제 없어질 언어도 뭐 몇백 개씩 없어지듯이 그래서 빨리 없어지기 전에 저도 빨리 이걸 더 좀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요거에 오래오래 우리 머무를 겁니다. 아이 요거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시켜드릴 거고 소개시켜드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꼬아놨죠? 틀어놨죠? 그래요. 요쪽하고 요쪽은 반전이에요. 여기가 겨울이면 여긴 여름이고 겨울이면 여긴 여름이고 그 다음에 밤이면 낮이고 살짝 뒤틀린 것 뿐이지 여기서 서로 의사소통해요. 다녀오세요. 그쪽은 덥겠군요. 어떤 데 이야기하고 죽음이 여기 있고 그냥 한번 뒤틀린 세계를 한번 보는 것 정도. 발상이 재미나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밑에 보면 이렇게 참고문헌도 많이 달려있고 그런데 제가 그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중요할 테니까. 바이킹. 이 밑에서 죽어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싸워요. 북유럽 신화, 오딘이 나오는 북유럽 신화에 한 중요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죠. 죽으면 어디로 가냐? 전쟁터로 가요. 이걸 전쟁터로 날라오는 사람들이 누구게요? 날라오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실 텐데.
발퀴리라고 있어요. 발퀴리. 요정들 있죠. 나중에 잠깐 또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나라로 가서 오딘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죽은 자들을 관리하고 잘 또 싸우면 다시 돌려보내주고 그럽니다. 이집트 마찬가지죠. 아까 일본 아이누처럼 죽어요. 그러다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 주변에 있는 천국으로 갑니다. 별게 없어요. 싸움이나 이제 뭐 갈등 이런 것들이 없지. 그냥 소박하게나마 평화로운 가운데 사랑스러운 사람과 그냥 평화롭게 사는 그런 것이 그냥 천국이에요. 여기서 묘사되어 있는 거. 요것도 난 잠깐 이제 할 겁니다. 그죠? 사자에서라고 하죠. 이 사자에서. 이 사람이 죽어서 여기까지 그냥 못 가죠. 무서워서. 그래서 몰국에 커닝캡을 들고 다니죠. 이렇게. 그다음에서 신을 만날 때마다 저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뭐 이제 좋게 봐주십사. 그런 걸 들고 다니죠. 유명한 거는 이집트 사자에서하고 티베 사자에서죠. 그것도 잠깐 볼 겁니다. 재미없나요? 이 시간이 조금 더 주무셔야 되고 좋은 시간이죠. 사실은 헛다리지 말고 떠들지 않고 방송에서 하고 쉬는 시간인데 이게 사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저녁에 했으면 좋겠어요. 5시나 6시나 이쯤 해질 때 좀 하고 그다음에 생맥주가 다음에 하고 위가 나가기 힘들면 여기다 생맥주 좀 떠달라고 해서 하고 요즘 조금 발달하게 집에 가서 그러지 못합니다. 재밌죠? 네, 고맙습니다. 재밌으면 가끔 재밌다고 해주십시오. 그렇죠. 맞아요. 이게 좀 이따 지나가면 더 안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표치를 떠봤을 때도 있어요. 필리핀 만원보죠? 그냥 옆에 있는 저기로 가요. 그거가 섬인가? 나중에요. 이제 그 카페에다가 좀 옮기겠습니다. 제가 보시고요. 그냥 이브라고 하는 섬으로 간대요. 그래서 그냥 이어친대요. 일상적인 생활하는 거고 좀 하고. 여기서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 이쪽에서 보면 그랬네. 여기서 괜히 불안했네. 그리고 그냥 이어서 생활을 하면 된답니다. 파푸뉴기니 여기서 살다가 여기 살다가 길로 건너간답니다. 길로. 뭐가 설명이 좀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으면 인근의 섬에 오고 그러면 나중에 야자수 입에 쌓여서 그걸 타고 간대요. 어디로 가느냐? 놀러 옵니다. 다시 오는 거죠. 일종의 윤회인 거죠. 힌두교식 윤회인 거죠. 티베트 밀교는 여기서 조장을 하지요. 사람이 죽으면 새들아 와서 먹어라 그러고 불수록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가 먹고 그 다음에 죽으면 새가 먹고 그 다음에 새를 타고 천국에 간다. 이건 뼈라고 하죠. 뼈, 피,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였죠? 체온, 이거는 뭐였죠? 정신? 뭔가요? 어젯밤에, 그렇죠. 바람. 어젯밤에 봤는데, 까먹었습니다. 바람 같다. 바람은 팔다리네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변해버리고 무화되죠. 공이 되는 거죠. 연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오지요. 근데 이 여기와 여기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인 거죠. 불교에서는 없어요. 없다가 어떤 그 기화를 해서 여기 다시 오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겠고요. 공부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힌두교 똑같죠? 인도 쪽인데 윤회하는데 아까 불교하고 다른 거는 똑같은 모습, 똑같은 자기인 거예요. 똑같은 자기가 이렇게 다시 이제 똑같은 모습으로 윤회를 하고 그냥 다른 생물도 빠지기도 하죠. 이슬람교 죽으면
가브리엘이 대천사가 와서 종을 울립니다. 대천사가 살아납니다. 잠깐 죽습니다. 현대 생물학에서 이거는 이제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도키스라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글을 써서 한참 시를 썼죠, 몇 년 동안. 그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경계가 너무 많죠. 이거는 뭐 인류 초기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니까. 근데 꼭 이거는 죽음을 그렇게 뭐 길게 잡지 않아도 어릴 때까지 오는데 같은 거죠. DNA는 같으니까.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아주 허망한 결론을 내렸었죠. 인간? 별거 없어. DNA 유전하는 유전 전달자야. 그래서 유전자만 전달하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떤 페르소나나 퍼스널리티나 이런 게 캐릭터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우리가 한참 깜짝 놀라게 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서 나중에 많이 좀 비난을 많이 받았죠. 이게 삶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단정한다고 되냐? 또 이어서 또 지금 읽어봤는데 못 읽고 있고 어쨌거나 그러면 이거 여기서 오는데 이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내 모습이 좀 없어져서 좀 서운한 거죠. 내 아들을 못 봐서 좀 서운한 건데 뭐 가서 기다리면 될 테고 연습도 올 테고. 그럼 뭐 이거 외에 만화 몇 개 소개시켜 놨는데 뭐 요즘에는 장기 귀신하고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나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거. 저는 여기 이것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인류가 1년에 5,600만이나 죽어요. 60억 중에 10분의 1씩 죽어요. 이 친구들이 아까 다 그 어디 중에 하나로 가겠죠?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예, 요것도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요 죽음의 탄생이라는 책에 있는데, 죽음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요것들도 이야기거리들이 있고요.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없는 것들을 제가 해서 이야기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소개시켜 드릴 건데, 요건 좀 뒤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처음에 죽음의 탄생, 기원하고 요거하고는. 제가 그 외에 이제 신화 공부하면서, 우리 신화 공부하면서 여기다 덧붙일 수 있는 게 뭐냐. 얘는 주로 이제 그 아시아 신화를, 특히 한국을 뺐어요. 그래서 좀 유감스러워서, 그럼 네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지 않으니까 이걸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중에 아마 아차 싶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런 것들 자기가 신화가 이런 거다. 죽음 그럼 나타나는 표징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현했을 겁니다. 기가 막혀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다 알죠? 영생을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뭐 불로초를 찾아가거나 뭐 등등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처음에 신이 인간한테 영생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갖고 개하고 염소하고 좀 불러갖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개가 가다 늦지 않을 피워갖고 염소가 뒤에 먼저 갔는데 염소는 이제 죽는다는 사실을 이제 좀 거짓말로 알려버려갖고 인류가 죽었다는 게 뭐 등등등등 많아요. 꽃 아주 기막힙니다. 꽃. 그 다음에 이거 뭐 강도 건너고 산도 건너야죠. 그 다음에 밧줄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너무 박줄 타고 올라가고 밧줄 타고 올라가는데 단어가 좀 어려워요. 노박 승자 부자 부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수업에서 역점을 준 게 바로 이겁니다. 상승과 이동. 대배랑 소배랑 같은 경우는 하늘로 직접 올라가요. 수직으로. 근데 거기만 다른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옆으로도 가요. 옆 동네, 옆에 나라, 저 끝 없이 저 바다 건너, 글로도 가고. 그래서 사실은 신화 공부는 사실 이거예요. 10시간 공부할 내용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고, 그 다른 세상에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등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겁니다. 곰, 물개, 남이 아니에요. 곰이 물개가 다 사람이 곰이 되고, 물개가 또 그 사람이 되고 서로 변신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특히 이 곰에 대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극동아시아 쪽에 아이누하고 만주하고 시베리아 쪽하고 이쪽에 아주 특화된 상품이에요. 곰이 신화에서는. 그래서
특히 요 아이누에 대한 것들 아주 전 세계에서 아마 내놔서 제일 멋진 이야기들을 갖고 있지 않나 싶고요. 꼭 죽음의 문제가 아니어도 이거나 다른 세상에 가나 뭐 새를 타고 천국에 가나 그다음 변신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곰이 되든 물개가 되든 물개는 두 가지 운동을 같이 해요.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또 한없이 옆으로 가서 다른 세상에 살다가 또 다시 옵니다. 요거에 대한 것들 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다음에 하고요. 우리 신화 속에도 이건 이승이죠? 이건 저승이죠. 나중에 둘이 싸우다가 이 형인데 동생이고 형이 동생한테 물려주고 저승을 물려주고 이승을 물려주고 저승으로 가지요. 아주 애절한 사연들이 첫 시간에 보고요. 이것들이 부식에서도 많아요. 재미난 것들이. 또 죽음의 그 사마리는 죽음을 속여서 막 4만 년이나 살고 3천 년이나 살고 사마장자는 끌려가다가 내가 아니라 쟤예요. 그리고 음모를 펴갖고 다른 사람 끌고 가게 하거나 다 저 세상으로 끌고 가죠. 그런 것들. 요것도 이건 빼야 되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볼게요. 이렇게 꽃에 대한 거. 만화책에서 웹툰에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좀 꽃치고는 그렇죠? 요런 것들 꽃 가져 요거 갖고 사람 죽인 사람 살리죠. 엄마 살리고 뭐 이거 가져가 이게 꽃이 있어요. 우리 신화에 아주 엄청난 많은 사람 많은 인물들이 여기 가서 꽃을 가지고 와갖고 자기 엄마 살리고 아버지 살리고 남편 살리고 그런 하는 거 재미나고 기막힌 발상 같고 전 세계에서 유래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좋은. 좀 딱딱하죠? 그림도 사라지고. 요거에 대한 실화라고 하는 건 요거에 대한 이야기야.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이거를 강의를 못할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이것들이 있어서 이걸 다루기는 좀 어렵고. 대신 무슨 책을 펴도 무슨 민족, 무슨 나라를 가도 이게 있으니까 이건 보시면 될 테고요. 홍수, 이거 뭐 BC이면 4,000년 전에, 4,500년 전에 인류한테 일어났던 일이고요. 성경 이전에 아는 얘기고. 건국, 아까 우리 책에서 건국하고 영웅 이야기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3부에 나와 있는 거에서 건너뛰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우리가 주로 다룰 거는 요겁니다. 요거 중에서 특히 요 놈입니다. 죽음. 죽음만 있으면 재미없고요. 삶하고 이어서. 내용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 좀 빼버릴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요거 첫 시간에만 다루고, 요거는 건너뛰고, 요거에 관련돼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아까 창세 신화 있었죠? 네, 창세 요건 주로 무슨 얘기 다루느냐? 이런 걸 다룹니다. 천지가 어떻게 개벽을 했고, 물과 물의 근본은 어떻고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고 인간도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어느 민족에서는 나무에서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매달리기도 하고. 저는 참 좋아하는 사진인데 제 아내가 빼라 그래서 뺐습니다. 좀 무섭대요. 나무에서 그냥 인간이 열리면 모든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엄마 뱃속에 나와서 뭐 사랑과 애증과 갈등이라는 것도 많이 없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쇄차지. 아까 대배랑 소배랑이 서로 싸워요. 세상을 누가 차지할 거지? 그 다음에 이루어져서 하늘에 달이 2개고 태양이 2개고 너무 덥고 너무 못해서 그 하늘로 쏘죠. 요것도 기가 막히게 웹툰에서 기가 막히게 다뤘습니다. 주원이라는 친구가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상상력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엄청나게 큰 인물 같아요. 젊은 사람인데 만화 그려놓는 거는 깜짝 놀라요. 저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이 산 사람 같고 뭐 상상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아주 뭐 사회 추적을 불허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국 저 만화를 웹툰을 빌려서 보다가
장서로서 여기를 샀습니다. 네, 그냥 그것도 중고가 아니라 정품을 주고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아주 흐뭇합니다. 오늘 아침에 들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룰 것들인데, 여기서. 우리는 첫 시간에 조금만, 50분 정도 안에 조금만 요거 다룰 겁니다. 요거죠.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 신화의 불륜이 뭐 이런 어려운 단어는 빼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주로 일반 신화. 불악에도 신화가 있고, 자기 시조, 또 어느 나라의,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건국설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요걸 다룰 겁니다. 요거. 일반 신화. 요거에 보통 12개가 있다고 하고요. 요거 외에 특별한 신화가 또 있어요. 요 신화를 제주도 사람들은 봄풀이라고 불러요. 일반 봄풀이 12개. 그거 외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국에서 통용되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서로 이야기가 나와서 비슷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런 정도인데, 특수본풀이라는 게 또 있고요. 우리 책에도 이렇게 다룰 겁니다. 도합 한 15개, 20개 정도를 다룹니다. 요 중에 한 10개 정도. 15개 정도. 12개 플러스 몇 개 정도 더. 그 다음에 특수본풀이 몇 개. 제주도 본풀이라는 말에 좀 익숙해졌죠? 이게 신화예요, 신화. 본은 근본인 거죠. 인류의 근본, 삶의 근본. 이걸 풀어보자. 구술을 주로 했던 건데, 이건 그림은 조그맣다. 그겁니다. 삼성혈 있죠, 제주도에 가면. 이 사람들이 그날 그 탐나국을 세웠죠. 우리가 다룰 거는 요겁니다. 보듯이. 당신은 있죠? 선왕당이나 이런데, 그 나라, 그 마을에서 선왕당이나 나무나 이런 데다가 뭐라고 빌고, 기복을 빌고 이런 것들이요. 조상도 있죠? 이런 것들은 안 다루고 주로 요것들만 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봄풀이 12개 보면 천지창조에 관련된 거, 애기, 그 다음에 뭐 서천 꽃밭, 그 유명한 꽃밭, 그 다음에 재앙 주는 얘기, 뭐, 초공, 20, 30 봄풀이. 요거는 우리 책에 지금, 이게 우리 책에 좀 없는데, 요것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농경에 관련된 거, 차사본풀이, 이게 제일 유명했죠? 이번에 영화에서. 등등등등, 그런 것들. 예. 이거 하고, 특수본풀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요거 다 있습니다. 요거는 없고, 허웅얘기 같은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가신 엄마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갖고, 나중에 한 10년 전에 요거는 반드시 한번 내가 글을 한번 써보겠다. 소설을 한번 써보겠다고 다루고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만화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장편 동화로도 만들어내고,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면이 별로 안 좋은데, 웹툰을 다운받았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장편 동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림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보고서 좀 따왔어요. 그림이나 화질은 별로 안 좋은데, 나중에 좀 들어갈게요. 요걸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분만. 네, 5분 정도만 하고, 10분 정도 쉬고, 자기소개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계가 49제라고도 하고 등등등등. 학자의 책을 갖고 왔는데 요것만 갖고 왔어요. 나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림이 여기였는데 요것도 있죠. 어디서 와서 어디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다루는 게 신화입니다. 특히 주제는 요거. 출생? 죽은 데 어디서 왔느냐. 뭐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오기냐고 옆에 섬에서 왔지. 그 다음에 하늘에 나를 먹어줬다고 고기를 대줘서 고맙다고 새가 천국에 데려다 줬으니까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화한 거죠. 그죠? 이제 어디서 왔는지 대충 알죠?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아니까. 재미없나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후세계에 관련된, 그래서 이거는 수평이면서 이제 동시에 수직이 된 거죠. 어느 학자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네요. 그림이 제가 만드느라고 죄송합니다. 제 최악입니다. 여기 이승과 저승이 있고요. 사진을 찍어서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또 재주가 없어서
땅과 하늘하고 별개는 저승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은 옆에 있어요. 저승 옆에 오른쪽으로 가면 극락이에요. 왼쪽으로 가운데로 가면 서천서해국이 있고 쭉 가면은 여기에 이제 그 꽃밭이 있는 거예요. 끝도 없죠. 이게. 근데 감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들, 여기서 꽃을 가지고 다시 이승으로 와서 죽은 사람들 살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 왼쪽으로 가면 지옥이 있고. 그게 남이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선배, 이제 그 선배 학자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나마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기 아주 좋지요. 먼저 그리면은 요거밖에 없었어갖고, 요거밖에 없었어갖고, 이게 없어요. 그래서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다른 분이 또 이걸 써놨길래 두 개를 합성하다 보니까 벌어졌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걸 다룰 겁니다. 요 아이누하고 요 북아메리카. 바쁘죠? 바쁘게 생겼죠? 네. 처음에는, 우리 거 하나 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거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신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신의 이름이 적지 않아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18,000이라고 했나요? 일본이 3만이라고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절반은 넘어요. 근데 얼마나 이게 또 이름도 알고 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거 외에 또 외래어까지 나오면은, 그래서 뒤로 좀 돌렸습니다. 이거 빨리 하고 뒤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먼저 할 수는 없고 이걸 먼저 해야 바쁘신 분들 이제 뒷부분에 좀 안 나오고 그러실 텐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뒷부분으로 가야겠습니다. 네, 서둘러서 나머지 거는 다음 시간에 아까 있는 죽음의 탄생이나 뭐 등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래서 3타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갑니다. 뭐 딸이 준비하실 건 없어요. 나중에 요거 할 때는 제가 그 안에 부지런히 번역하는 거라고 좀 짧게 요약을 하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쉴건데요. 질문 있으면 계속 한자리 앉아서들 하시네요. 일어나서들. 너무 이게 무게가 너무 진리시나요? 죽으시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네. 그죠? 명찰들 좀 이렇게 지금 안 보여요. 명찰을 한번 접거나 이렇게 올리시고요. 뭐 편하신 대로 하시죠. 일어나셔서 여기 와서 해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다 보시면서 얼굴에다 한번 보면 좋겠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 잠깐 하고요. 신화에 대해서 영화를 보셨는지, 책을 읽었는지, 뭐 등등등등.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익숙하다는 말씀을 시주면 좋겠고요. 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어르신. 제일 나중에 하시겠어요. 제일 나중에. 그럼 막내도 막내 오늘 안 한다고. 막내가 오늘 안 해서. 자, 그래서 시작을 좀 해주시죠. 상호 씨가 좀 해주시죠. 목소리 좀. 네, 작년에 들어와서 이름을 제가 알고 있는 네. 선생님입니다. 일단 여기 자리에 가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2년생이고요. 지금 청계동에서 왔고 거기서 조그마한 교습소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 수업 들었는데 좋아가지고 다시 또 찾게 됐고요. 그 신화는 뭐 여러 가지 생각 공부할 때마다 뭐 떠올릴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화를 대하게 되면 제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한계가 있는 만큼. 그리고 저는 이제 사람들이 신화에 대해 관심 갖는 거는 저도 똑같이 관심 갖고 있는데, 저 자신의 어떤 죽음관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죽음 이후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제가 아는 영역인 삶의 영역에 충실하자는 생각을 좀 야구를 하고 있고요. 그 죽음하면 저는 이제 하와이의 그 우쿨렐레 연주하는 그 가수 있었어요. 이즈마의 카마카이 원래라는 분인데 오버 더 레인보우 이런 거 생전에 몸무게가 한 380여 킬로그램이 이르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도 살이 찌면 굉장히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거동하는 것도 힘들고 되게 힘든 상황인데도 그래도 하와이의 어떤 정수를 담은 그 몸집은 커도 되게 아름다운 서정적인 목소리로 사람들과 공감을 했던 짧게 38살을 살다 갔지만 아내와 아이를 하나 남기고 갔지만 뭐 정말 하와이에서는 참 잊지 못할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인상적인 것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몰려든 사람들과 그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뭐냐면 그 생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얼마나 그 육체 때문에 힘든 고통을 겪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고통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그 망자의 그 고통이 해방된 걸 우리 함께 즐겨주자 이런 식으로 축제를 열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죽음이 꼭 그렇게 뭐 다 이렇게 그 남은 사람들과 이별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슬픈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떠안았던 그 수많은 어떤 고통 같은 거 그런 거를 또 호흡을 부려놓고 떠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 있지 않나 그 정도로 신화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거태불에서 하지요? 거태불 다음에 안 되겠는 분들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옥입니다. 저 처음 왔는데 우연하게 그냥 도서관에서 책을 초등학교 책이에요. 5천년 우리 신화인가 뭐 하여튼 그걸 빌려 읽게 됐는데 선생님 책에 나오시는 제가 인문학 강의가 있다는 그 안내판을 봤더니 선생님 책을 검색해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신화들이 이제 조금 다 어른 버전으로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0년 후반이고요. 이름은 황혜진입니다. 저는 자기소개 아이들한테 뭐 역사, 생태, 그리고 영어, 프리로 아이들 지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이 조금 많아요. 제 이름은 황혜진이지만 역사 쪽에서는 지리산 기대종인 티어리 이름 쓰고 있고 영어에서는 쥐나 이름 쓰고 있고 생태에서는 우리 또 어린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나리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신화에 대한 저의 생각은 사실 저는 죽음 쪽보다는 오히려 탄생이라든가 건국, 그래서 뭐 주몽이라든가 박혁거세라든가 좀 전혀 좀 반대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또 오늘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저와 더 정반대인 부분들이어서 이 강의가 참 궁금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아직은 많은 배경 지식이 없어서 책도 좀 열심히 좀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허인순입니다. 작년에 아시아의 신화를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또 후속 조치로 또 신화 이야기를 같이 공부함으로써 신화에 대해서 어떤 건지 잘 몰랐었는데 신화를 공부하면서 출생과 죽음과 또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책도 많이 좀 보게 되니까 그 방향성이랄지 이런 거에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신과 함께 죽음과 함께 하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님하고 엄마입니다. 학부형이시죠? 저희
저희 아들이 배경보도 나와서 반갑습니다. 저는 직업은 없지만 그 자원봉사로 상담 학생들도 상담하고 여성주의 상담, 여성주의 상담하고 있고 또 그 종교인으로 성공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영성 프로그램을 저희 수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홍보하고 하는 전체 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다 인간을 다루는 거고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다 보니까 그 무의식, 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치유가 돼야지 영성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신화라는 게 뭘까 아까 강사님 질문 던지셔서 생각을 해봤는데 신화는 인간의 어떤 그 한 공동체의 그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것도 있고 또 인간의 한계가 우리는 유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와 또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을 위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창조물일 수도 있고 결국은 신화도 인간이 만든 그런 거고 제가 그래서 여지껏 산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는 더 길잖아요. 여지껏 산 날보다는 앞으로 살 날이 더 짧게 남았기 때문에 저도 그 죽음에 대한 거를 언젠가 직면을 점점점 가까이 죽음에 다가가고 있는데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한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궁금을 하고 있고 그 너머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현재를 살아야 되나 그리고 신화가 이제 꿈을 꿀 때 이런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상징을 되게 많이 꾸거든요. 제가 꿈도 많이 꾸고 그러는데 그게 신화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공부하면서 그거에 대한 약간 몇 가지라도 힌트를 좀 얻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는 정원옥이고요. 저는 죽음이라는 무거운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러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그렇게 가볍게 와도 되나 싶게 왔었는데 선생님 짧은 앞에 강의를 듣고 죽음이라는 게 진짜 무겁지 않고 이동일 수도 있고 비틀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10강을 끝까지 다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왔는데요. 신화에 대한 흥미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너무 오셔서 배우려 근데 제가 잘 소화를 시킬 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의식이 자세히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저는 유명에 대한 강의가 있는 거를 이번에 우연히 오존빛봉이라는 오존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데를 갔다가 그날 그게 했는데 그날 이거 신청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옛날 강의니까 들어보자 하고선 저는 이런 사전 지식 하나도 없이 그냥 이걸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책이 또 이제 우리 신화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좀 많이 읽어보고 관심도 있고 또 거기에는 변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많이 나와서 친숙한데 전 우리 신화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 그때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교육을 어렸을 때 교육이. 근데 지금은 우리 신화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게 있습니다. 뒷분 뭐 하셔도 됩니다. 하세요. 자기소개 좀 하시고 이제 넘어오죠. 예, 뒤에 앉아 계신 두 분. 저는 청강생이라요. 괜찮아요. 하세요. 자격이 없는 듯 하는데 아닙니다. 기왕에 또 말씀. 그래 괜찮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퇴원을 했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화 참 좋은 제목인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이 이렇게 접하려고 접목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기초의 병이 크게 좀 와가지고 죽게는 안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사한테 삼성병원 의사한테 내가 좀
수술을 좀 늦게 하겠다. 그동안은 다른 일 없을 때 그래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접하려고 설악산을 한 2박 3일을 갔다 왔습니다. 비를 맞고 이렇게. 그러면서 무산 스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만의 마을 백담사 그쪽에 많은 봉사를 하시고 또 문학적으로도 많이 돌아가셨고 또 설봉 스님이라고 거기 영신사, 공정한, 오세암 등등을 다 설악산은 산 증인인데 돌아가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제가 찾아뵙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인사하고 차 한잔하고 그러는데 또 돌아가신 영정사진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하나 또 덧붙여서 신흥사 해주께서도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게 제가 인생 무상이고 다 누구나 가는 거다. 가는 건데 어떻게 아름답게 정리를 하고 자의적으로 내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멘토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드디어 지난주에 다 여행을 끝내고 병원에 입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6인실에 원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6인실 병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냥 이후 불문하고 2인실에가 있는데 옮기려고 하니까 아들이 못 옮기게 여기서 우리 호텔 같은 데다 더 조용하게 얘기 좀 하고 그래서 제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한테. 그래서 조금 옆에서 빗나가는 얘기인데요. 세상을 이제 제가 68세 1년 3개월 있으면 70이 됐는데 70이면 이제 종심입니다. 모든 걸 다 정리할 때가 돼야 돼. 그때 정리 못하면 그 인생을 좀 헛사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바뀌어지더라고요. 생각이. 저는 친일한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광수도 싫어했고 최남서도 싫어했는데 이제는 보는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그분들의 삶과 예술 작품을 하나로 보지 말고 사는 사람대로 보고 예술은 예술대로 보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우리 살고 다니는 아파트가 월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분리수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월요일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분리수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책을 가장 많이 버려요. 근데 책이 상당히 수준 있는 책을 버리더라고요. 죽다 보니까 유시민의 어떻게 살 건가 그 책이 버려져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아들이 사가져가지고 아이프가 보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아이프가 하루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안 봐요. 그걸 반 다음에 내가 봐야 되는데 어느 책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주워왔어요. 책을 보면 딱 이제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 알아요. 연필로 멘토를 많이 하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더라고. 공부한 내용을 보니까 여자분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유시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말 잘하고 글 쓰고. 근데 그분이 정치하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분이 장관, 대표, 국회의원 다 내떨어 띄워버리고 작가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는 작가다. 아 됐다. 나 다시 이제 유시민을 좋아한다. 근데 그분 책을 읽어요. 근데 그분 책을 읽는데 내용의 결론은 그 뭡니까 자기 죽음에 이랬을 때 의사 전달하는 거, 전향서, 또 유언 쓰는 거 이런 얘기를 다 구구절절에 동감 가게끔 써놨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좋은 얘기 하고 제가 병원에서 이제 처음 아들하고 딸하고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아들한테 유언 같은 작성했는데 이제 우리 지금 공부한 얘기도 그런 내용 일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함이 명현재. 명현 이름표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강의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계십니까? 저는 자리 없으니까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하셔야 돼요. 예손 일동에 사는 문성미입니다. 저는 새말에 이 거길 걷는데 한 20년 살고 지금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한 몇 년 좀 다녔는데 반이다 이런 걸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신화에 대해서는 당분 신화나 하지 나는 뭐 신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좋은 걸 좀 배우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책을 살라고 보니까 우왕이나 서점이 없어요. 우왕시에. 저 호계동
번개에 가가지고 이걸 이제 찾아가고 있는데 일본에는 구주에 자만한 도시도 서점이 있어요. 아주 자그마한 도시. 마을인데 도시라고. 그런데도 서점이 있는 거예요. 난 일본 책을 난 해방 때 국민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런데 해방 중학교 5학년 때 유교가 나고 이게 다 세대 그런 세대였는데 일본하고 조그마한 마을에도 책방이 있는데 여긴 이 시에 책방 없다는 게 진짜 참 서글프다 보니까 저 백불하는데 그 온천장에 두 분 양뼈 가는데 그 두 군데 다 자만한 동네인데 책방이 있어요. 그리고 참 우리 그 문화 수준을 알아보겠던 거예요. 이상. 어려우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예선도서관에 도서관이라는 걸 학력이 안 보고 요번에 처음 공부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나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예선동에서 산 지 10년 가까이 됐고요. 장관이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상희입니다. 이번에 신화 강연을 듣게 돼서 참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요. 우리 동양 신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을 지난 학기 때 가졌었는데 중앙도서관에서 그 신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안 맞아서 못 듣고 있다가 이번에 내손도서관에서 신화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신화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신화도 좋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좋은데 이번에는 우리 신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강의 계획서를 보니까 또 다른 나라의 죽음에 관계된 신화들까지 연결돼서 강의 계획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폭넓게 많은 신화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시죠. 네.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청계동에 사는 백소영인데요. 저는 신화 얘기 잘 모르고 그냥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워질까,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삶에서 제일 확실한 건 죽음밖에 없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공부를 좀 해보자라는 안 하던 생각을 하게 돼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지금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전동에 살고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에서 강좌를 듣는 경우가 처음이어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참 의왕 씨가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줘서 제가 관심은 있지만 이런 거를 어떤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에 뭐 토론이나 각자의 생각을 앞으로 들으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더 기대가 되고 저는 그러니까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무지를 타파하려고 일단 그 눈에 번쩍 띄는 광고를 보고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잘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성 일동에서 온 김민숙이라고 하고요. 서울시간 2년 됐는데 노안도 오고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TV 시청의 시간을 평균으로 높여주는 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너무 많은 시간을 TV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의원이 이제 아파트 공공력 신청을 했고요. 얼마 전에 의원이 신가함께라는 원더풀 라이프라는 죽음을 다룬 영화를 봤는데 너무 죽음을 보는 시간이 너무 달랐어요. 근데 특히 저는 원더풀 라이프 영화를 훨씬 좋아했고 죽음을 되게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잘해요. 죽음이라는 얘기
되지 않은 두려움,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따뜻한 영화예요. 그걸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약간 생각하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신앙에 대한 공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프레드워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되게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화 전체에 있는 분들과 네네, 보내자 너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형이고요. 내성동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는, 아직 좀 어리긴 하지만 아이들 키우는 엄마고요. 엄마로서 살면서 인간 불평에 대한 지적인 허기랄까?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목마름? 그래서 인문학관이 요즘 굉장히 많아서 좀 많이 배우고 듣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보고 문화나 예술 중간에 얼마나 많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구절들이 재이론되고 재해석되고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이 스며드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 조금 눈이 트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화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너무 우리 신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 증명시 있다는 걸 반성하며 한국인의 눈으로 한국의 신화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안녕하세요. 여기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건데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선배님이세요. 한참 선배님. 죄송합니다. 여자분 중에 저는 5년 전부터 여기서 인문학이 아니라 글쓰기 시작해갖고 지금 5년이 됐는데요. 저는 이거 공부하는 것보다도 글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글쓰기 이번에 책을 한 권을 냈습니다. 그냥 5년간 쓴 글을 모아서 아예 5년 동안 쓴 글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제가 거기 글은 잘 써도 저는 말을 못해요. 말은 잘 못해요. 그림 자수. 근데 거기서도 제가 죽음이라는 걸 좀 썼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이 너는 뭐 75이면 죽을 거다 막 이런 소리를 들은 게 있어갖고 거기에 대한 처음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내가 80도 못 살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게 기후였어요. 왜 지금 거의 80을 향해 2계단 밑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왔죠. 전에 그리스 신화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몸도 좀 안 좋고 너무 이 복잡한 걸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몇 번 다니다가 그냥 빠져버렸죠. 이번에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버지라고 하고요. 한 달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 너무 말을 잘하시는데 저는 좀 장애가 생겨가지고 지금 말을 잘 못하게 됐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리스 로마 신화랑 우리 신화 같은 것을 비교하면서 거기서 보편적인 것들을 찾아볼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십니다. 네, 서이동에 사는 이름은 백승현입니다. 저는 죽음을 안산에서 살다가 왔는데 죽음을 많이 봤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을 좀 들고 무슨 여행 갈 때도 준비를 하고
이런 거 올 때도 이렇게 책도 사가지고 오는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한 4년 전에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세미나가 열렸길래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걸 주최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신화보다는 죽음 저는 죽음을 미리 준비해서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죽음을 저에 대한 죽음 준비하고 주변에 한망이 특히 우리 아버지는 제대로 이별식을 못하고 제가 보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죽는 사람하고 제대로 이별식을 해야 되지 않냐. 임시만 말고 웃는 걸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를 왔습니다. 왔고 저는 영화를 봤거든요. 신과 함께. 애들이 좋아할 영화지. 영화 별로 오히려 영화 성인보다 애들한테 뭔가를 재미나게 너무 맞추고 같아서 하지 못해도 차라리 부모님의 나나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성차예요. 저는 IT 쪽에 이제 기술자예요. 하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를 들어도 좀 기술 쪽으로만 저는 조용히 잘합니다. 시간이 나와서 일하려고 하는데 저의 이제 그래서 좋은 게 신화에 대한 저희 생각은 신화가 그쯤에는 신앙이었을 수도 있는 믿고 그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안심도 하는 그리고 또 아까 미라도 나왔지만 그 당시에 문화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시작과 끝을 다들 궁금해하는데 혹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다들 궁금해하는 초등학교만 해도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님이 나를 만들기 전에 나는 어디서 어느 별에서 왔을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꽃길을 걸어서 가다 보니까 도깨비도 좀 모나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도깨비조차도 무서워지는 게 아닌가. 하여튼 전해지는 것조차도 문화도 그 신화의 영향을 받아왔던 그래서 우리의 막 믿진 않지만 그 숨결, 결과 같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결 그걸 좀 같이 융합되어 보지 않았나.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제 개인적인 거는 신화는 제 신화하고는 다른데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 숙자 형님이랑 여기 도서관에 아주 오래오래 묵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에 하려고. 아니요, 그냥요. 저기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1인과 더불어 2인입니다. 아침에 같이 길 건너왔습니다. 사실 신이 불러서 온 것 같은데요. 저는 죽음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화다, 너무 반갑다 하는 생각에 제가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전 강의, 제가 다산에 대한 강의도 들으면서 이 길에 이르나게 이제 사실 첫 발을 내디디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사실 제가 역사 진행, 학사 진행자예요. 역사 관련 수업과 그다음에 현장 답사, 그다음에 그쪽 관련되는 그리고 이제 해설사로도 활동을 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이 문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관련이 돼 있죠.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영역을 조금씩 자꾸 넓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이게 부족해요. 그럼 이걸 또 공부를 하고 또 이걸 하다 보면 이게 또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서 정말 신과 함께가 눈에 번쩍 띄어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신화라고 하면
저는 이제 역사 쪽의 입장에서 보니까 신화는 역사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제 빠뜨리실 거라고 얘기하셨지만 좀 역사 쪽에서 입장을 또 제가 또 공부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또 역사의 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가 조금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난 학기 내내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이제 조금은 다른 방향이지만 그렇게 조금 다른 입장에서 신화를 보게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한 거는 저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근처에 가지도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제가 그걸 좀 바꾼 게 뭐냐면 저희 시어머니 인정을 제가 지켰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세요? 네, 너무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너무 편안하게. 제가 진짜 무서워했는데 어머니랑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편하게 그냥 서서 보시고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울죠?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말 무서워서 누가 죽는다는 생각만 해도 진짜 두려웠었는데 이 웃음의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님이 뵙고 싶은데 어머님이 여기 와 계세요? 네. 아, 저 어머님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늘 죽음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머리에. 그래서 아마 또 제가 보는 입장이 아닌 다른 입장에서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우리 생각 아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신 분은 저희 시어머님이었어요. 좋은 시간 될 것 같고요. 12시에 딱 마치겠습니다. 문희 씨 인사하세요. 와서 인사해야지. 들어와. 저희 둘이는 그냥 명칭은 보조 강사입니다. 이렇게 따까리 하고요. 부족하고 저기 불편하신 거 있으면 저희 얘기해 주시면 저기 바꿔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서희라고 합니다. 저는 필명이고요. 저는 선생님보다 오래 있었어요. 교직에 34년 있다가 작년 재작년에 명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까 하고 방향을 찾고 있고요. 소설 쪽도 엿보고 동화 쪽도 엿보고 신화 쪽도 엿보고 그러면서 아까 여기 지금 신화는 문화다, 신화는 역사다 하는데 저한테는 신화는 문학입니다. 문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도와서 같이 김문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통해서 또 신화 공부를 요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신화는 인화다. 사람의 이야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의 하루 혹은 잠잘 때 꾸는 꿈까지도 그 속에 나 같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많고 관심을 기울여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두 분은 지금 저하고 같이 작년에 이어서 후속 강의로서 아시아 신화 같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냥 뭐 누가 강사고 누가 수험생 이런 관심 없이 그냥 삥 둘러 앉아갖고 읽고 자기 얘기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1년 돼가고 있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열심히 하시네요. 두 분은 이제 같이 저하고 이제 공부하고 있지만 수업이 있게끔 꾸준히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두 분 안 계시면 수업은 할 수가 없어요. 두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아주 감동적인 한마디가 그냥 수업만 하세요, 선생님은. 그래서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아주 감동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자꾸 잔일을 시키고 또 잘 모르는데 일 시키고 막 그래서 또 반이 넘어요. 수업하는 거에 잡일이 되게 싫어서 나왔는데 나와서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더 주장스러운 게 많이 있는데 두 분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하고 또 달리 말씀들을 잘 하시고 할 얘기들이 많고
그러네요. 수업은 천천히 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토론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이제 고3 애들 주로 수업을 해서 이런 걸 한 5번 정도를 띄워내야 돼요. 수업하고 읽고 그냥 그러니까 얼굴도 서로 모르고 서로 기계가 돼가지고 그냥 그러던 상황이어서 토론 수업을 하시거나 그런 국어 선생님이나 사회 선생님이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이제 부럽기만 했는데 그런 걸 배우질 못하고 그냥 사회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잘 못해요. 토론 수업을 이끄는 거를. 지금 이제 소설 수업은 몇 명이서 하고 있으니까 보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실 때는 아까도 그렇지만 제가 울렁증이 있고 이렇게 토론 잘 이끌어 나갈 줄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불쑥불쑥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게 뭐 10분이면 어떻고 20분이면 어떻고. 작년에도 오늘 안 오셨는데 남양주 선생님이라고 인도를 이렇게 많이 다녀오시고 친구분들하고 다녀오시고 딸하고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저보다 이제 제가 모자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분들 모셔다가 이제 강의도 듣고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표정이나 이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와 참 인도가 좋은 곳이구나 그런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언제든지 토론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또 이거는 뭐 수업은 무슨 대화나 이런 거를 위한 이제 중간 뭐 집복작을 할까요? 브릿지라고 할까요? 그 정도니까요. 예. 다른 혹시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나. 예. 다음 주까지는 안 읽어오셔도 괜찮겠습니다. 혹시 되시면요, 1부는 읽어보세요. 1부 하나, 2개 정도. 창세기하고 대별왕, 소별왕. 그 관련된 거. 그거 짧아요. 그거만 읽어보시면, 거기다가 비디오 보고, 그걸 나가든지, 아니면 죽음의 탄생으로 돌아가서 죽음의 기원 같은 걸 다룰까 했는데, 그나마 타이밍이 좀 늦은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그냥 뭐 빈 시간에 그냥 툭툭 하기로 하고 아마 이 수업을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나요. 죽음의 기원이나 탄생이나 우리한테 어떻게 왔는지 물어보는 거는 이미 지금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책을 샀으니까 다 끝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일부 좀 읽어보세요. 1시간이면 충분히. 그리고 이야기거리에서 재밌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아주 칼같이 지킵니다. 12시. 반장님.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